안녕하십니까. 인권연대입니다. 오래간만에 인권연대가 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엊그저께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그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설치하는 그런 최종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원조직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23년째 인권연대를 지켜보고 계신 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엊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찰이 소위 이른바 검수완박은 아니죠. 완전 박탈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권이 좀 늘어나게 됐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부족하다. 그래서 통제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라는 소위 말하는 지원부서를 만들어서, 지원부서는 뭐 행안부의 주장입니다만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어쨌든 검경 수사권 분리, 네. 우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경찰권이 이제 늘어난 건 사실이고,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경찰 권한이 늘어났냐 하면 그건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늘어난 건 사실인데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일감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일감이 늘면 나중에 전관예우로 대접도 늘어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경찰관들은 뭐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는 게 없어서요. 일이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통제는 철저하게 민주적, 시민적 통제하죠. 이에 대해서 2017년, 18년 1년 동안 활동했던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하고 경찰 전담 감시기구를 두자라는 권고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에 대한 통제, 특히 민주적, 시민적 통제가 될 텐데 이렇게 안 하고 정권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1991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네. 사실상 이제 그 경찰이 과거에 아까 1991년 네. 이전에 정권의 신여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서 탄압해온 그런 전력을 갖고 있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경찰의 독립성이 제기가 됐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고, 네. 부족하나마 여러 가지 개혁을 위한 노력도 했고, 우리 오창익 국장님은 경찰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활동도 하고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제출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건 정권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정권의 입맛,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뭐 대통령이 기초질서가 왜 이래? 라고 한마디 하면 13만 경찰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뛰어다니게 되고요.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요, 2007년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에 한 해 동안 경범죄 처벌법 처리 건수가 7만 건 정도 되는데 이명박 정권 첫 해 2008년에 얼마냐면 27만 건으로 늘어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은 똑같은 국민인데 1년 사이에 법 위반 국민이 대거 늘어나는 거예요. 경찰이 단속 활동을 강화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우리 고유기 실장님은 아까 정권의 신여라는 점잖은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독재 정권 때는 경찰이 정권의 개였어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과 함께 잘 살면 반려견이지만 주인을 물어버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경찰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행안부가 직접 장악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한다든지 경찰 전담 감시기구, 경찰 옴부즈만이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만 담당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시민적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개혁위원회 몸담으실 때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제안한 바가 있죠. 근데 그랬죠. 짧게 그 내용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경찰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의 위상이 좀 약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국회에서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서 일단 격상하고 네,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권한도 더 줘가지고 네. 제대로 된 경찰 통제 기구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고요. 영국에 있는 모델인데 영국의 경찰 비리민원 조사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옴부즈만 기구인데요. 오로지 밥 먹고 하는 일이 경찰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설치하자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사 활동도 하고 시정도 권고하고 그래서 경찰이 좀 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가지만 되면 경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지금 경찰은 30년 전 경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젊은 사람이란 이유로 때리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려요. 정말 믿기지 않으실 텐데 그 다음에 하루에 이를테면 토요일 주말 같은 데는 하루에 막 5,000명, 6,000명, 10,000명씩 길거리에서 체포도 했어요. 왜냐면 그날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 격리 차원에서 그래서 그냥 종로를 걸어다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 체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거는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경찰관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경찰관들도 저항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네. 이런 그 구체적인 대안이 이미 네. 그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별도로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렇죠.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방안으로 행안부 안에 사실상 경찰국 지금은 이제 그 조직 지원 지원 조직이라는 이제 말을 쓰긴 합니다만 사실은 국민들을 좀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요. 공동위원장이 행안부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차관이 위원장인 조직이 어떻게 자문위원회입니까? 그리고 차관이 위원장인데 권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해진 결론을 짜맞추기 하는 거고요. 한 달 동안 활동했다지만 회의는 4번 했거든요. 그런 위원회는 통상 회의를 1시간 반, 2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제가 경찰위원회 했을 때는 뭐 한 번 회의하면 6시간, 7시간도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를 100번을 했어요. 사흘에 한 번씩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딱 4번 했거든요. 4번 만에 권고안을 발표했다는 건 뭐냐면 미리 짜맞춰진 걸 그냥 알리바이성 조직을 통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크고 뭐 길거리에 막 그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는 1인 시위도 들어간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의도에서 지금 추진되는 거라면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밀어붙일 텐데요. 이럴 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 본래적 기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률에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 개혁의 성과를 되돌리고 경찰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지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행안부 장관은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찰 조직은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 생활과 관련된 유일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런 조직을 정권이 갖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참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두려운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경찰도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도 많이 해왔고 진짜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걸 정권이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저희 인권연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는데 계속 지켜봐 주시고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권연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인권연대 회원도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니까 인권연대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풍부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